시험 전에 근제보험하고 자동차 보험 주요 포인트, 그 다음에 최근에 변경된 사항들 있죠. 그것들을 좀 짚어주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제배상책임보험은 우리가 근제보험하고 배상책임보험하고 나누죠. 그러면 이제 배상책임보험에서 우리가 사례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례에서 어떤 사람의 행위 때문에 사고가 났느냐, 아니면 시설물에 때문에 사고가 났느냐, 이걸 빨리 구분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설물 때문에 사고 났을 때 피보험자가 시설물을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소유, 사용, 관리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결국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배 책임이 발생해야만이 배상 책임에서 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피보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있다라고 할 때, 이때 시설물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시설물에 하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하자가 있어야 책임을 지는 게 민법 758조란 얘기죠. 또 하자가 있을 때 책임을 지는 것도 하나가 제조물 책임법이죠. 자, 이 두 개 차이는 758조는 자기가 소유, 사용, 관리 중에 책임을 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제조물은 내가 제조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어서 판매 이후에 그 하자 때문에 인한 사고인데 둘 다 하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하자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해서 점유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점유자 이쪽으로 갈까요? 자, 우리가 점유자는 일단 책임져라. 근데 네가 무과실이면 면책이다. 일단 책임을 져라. 근데 네가 무과실임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게 중간적 형태의 과실 책임이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에 보세요. 자, 우리가 대중영업소나 제조물 책임이나 액가세곡바스라든가 모든 시설의 배상 책임은, 시설로 인한 배상 책임은 하자가 있어야 돼요. 이 하자에 대해서 점유자는 책임을 지되 우리가 무과실이다 그러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중간적 형태이고,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서 하자까지 없애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반면에 재난배상 책임이나 특수배상 책임은 하자가 없어도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 두 개의 무과실이 좀 달라요. 하나는 하자가 없어도 책임을 지는 거고, 하나는 하자에 대해서 무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뭐냐면 우리가 시설물에 의한 배상 책임은 이 두 개를 빼놓고는 전부 다 민법상 손배 책임이고, 민법상 손배 책임은 758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의 하자고 나오면은 점유자가 책임질 거냐, 소유자가 책임질 거냐, 이것도 758조고, 공사적인 건물에서 사고 났을 때에, 그죠? 그 공작물의 시설물로 때문에, 시설물의 하자, 안전시설의 하자 때문에 사고 났으면은
여전히 758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가스 시설이든지 예를 들어 다중이용소든지 첨단 민법상 손배 책임이기 때문에 시설물의 하자, and 뭐예요?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수행이게 758조죠. 그래서 750조는 750조는 불법행위 책임이고 이거는 중간적 형태의 과실 책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딱 문제에서 시설물의 하자 때문이냐 아니면은 행위 때문이냐. 시설물의 하자가 없어 책임을 지는 게 뭐냐. 우리가 재난보험하고 특수배상 책임이다. 여기는 하자가 있어야 되고 하자에 대해서 무과실, 내가 하자가 있는지 몰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다만 이거는 하자가 없어 책임을 진다는 거에서 양쪽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개념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를 봤을 때 먼저 행위냐 시설물의 하자냐. 시설물의 하자가 없어 책임지는 게 재난보험과 특수보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과실상계를 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자, 이거는 이제 손해배상 의무자의 입장에서 이거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과실상계를 하는 게 원칙인데 과실상계하지 않은 거 3개, 그죠? 액화, 석유가스 소비자 보장 특약이죠. 여기다 소비자 보장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특약이 되고 재난보험, 그 다음에 특수배상책임보험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였어요? 이런 보험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중영업소는 민법상 책임이고 과실책임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민법상 책임이고 과실책임인데, 자, 하자가 없어 책임을 지는 거 2가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과실상계하지 않은 거 3가지. 이거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공부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도가 나올 때 758조, 750조는 끝까지 외워두고 행위냐 아니면 시설물의 하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특수배책에서 하자가 없어도 무과실 책임을 진다,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수배책도 우리가 개정된 지가 한 1, 2년 됐는데 실제로 사례가 많지를 않아서 말이죠. 자, 사망은 장례비는 평균 임금이죠. 자, 평균 임금의 100일치다는 거죠. 120일치는 우리가 산재근제고, 저도 가끔씩 강의하다가 이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특수배책은 100일 평균 임금에, 그죠? 그 다음에 상실수익에도 소득 곱하기, 자, 우리가 소득 곱하기 3분의 2를 해서 생계비 공제를 하잖아요. 이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취업 가능 월수를 그대로 구해준다는 거죠. 취업 가능 월수에 따른 호프한 계수를 구해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가장 사회보험에 가깝게 있는 게 특수배책이고요. 그 다음에 가깝게 있는 게 재난보험이. 그러니까 이 2개의 보험이 사회보험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회보험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재난보험하고 우리가 똑같은 개념으로 보는 게 액화, 석유가스 소비자 보장 특약이죠.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 거. 요거 2개는 과실상계만 안 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더 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보험 쪽으로 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보험의 특징이 뭐예요? 위자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보험에서는 무과실 책임이 주고 과실상계도 않고, 우리가 사회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산재보험이잖아요.
그죠? 산재보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뭐 이런 것들이 다 사회보험인데 사회보험에서는 위자료로 안 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죠.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봐서 여기는 과실상계만 하지 않고 여기는 더 사회보험화되어 있는 거죠. 그 특징이죠. 그래서 후유장에서 소득 고박이 노동력 상실률 고박이 취업 가능 월수에 따르는 호프만 계수가 아니고 바로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상의 경우에 우리 이제 특수배책의 재난보호법인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보면 부상의 경우는 치료비 해놓고 상실수익의 경우는 치료 후 증상 고정 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 치료했을 때 치료비하고 여기는 상실수익을 준다. 이건 후유장애가 맞는데 이때에 우리가 소득손해를 어떻게 줄 거냐 하는 거죠. 소득손해. 이게 이제 일반 예판에서는 이것도 상실수익으로 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실수익으로 주는 건데, 이게 이제 금액 계산하는 거는 관계 없는데, 특수배책이 부상의 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유장애의 한도가 따르다 있다 보니까, 다 한도 내에서 금액이라면은 금액은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한도가 초과해버렸다. 이거는 초과하고 이거는 초과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를 후유장에 넣을 거냐, 부상에 넣을 거냐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 강의 때 상실 수익이기 때문에 장애로 넣자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사건을 저희 사무실에서 사건을 하면서 보험회사하고 얘기하면서 보험회사도 좀 헷갈려요. 이거 어떻게 할지. 그런데 보험회사 쪽 견해가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거는 부상에 집어넣기 때문에 부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런 견해들을 얘기를 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강의 시간에는 이거를 후유장애에 넣었는데 부상 한도로 넣는 것이 더 일반적이지 않겠냐. 그동안에 우리 관행을 통해서 본다면 부상 한도로 집어넣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냐. 이런 견해들이 있어서 조금 부상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도 관행적인 거를 좀 생각하면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는 관행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바꿔봤습니다. 요거를 부상으로 넣는 걸로. 그래서 요렇게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는 거, 중간이자 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 생계비 공제를 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데 요 부분을 제가 수업 시간에서는 후유장애로 했는데 자꾸 실무자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하시는 게 더 안전적이지 않겠냐는 견해가 있어서 그냥 관행적으로 해서 부상에다 집어넣는 것도 좀 수험생 입장에서는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바꿔봤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제 부상에서는 법률에 화재로 인한 재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특수배책의 근거인데, 부상에 뭐라 되냐면, 부상을 치료하는 데 들은 모든 비용에 여기에 치료비만 포함하나 간병비만 포함할 거냐, 아니면 상실 수익도 집어넣을 거냐. 그런데 후유장애에 치료 종결 후에 증상 고정 이후 상실 사용 이렇게 모든 치료 종결이란 말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쪽에다 넣은 게 맞는데 상실 수익은 치료 종결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보험의 이 두 개의 법령을 보면은 치료 기간에 그 상실 수익 이게 붕 떠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비용에 그 휴업 손해까지 포함된다고 보느냐, 아니면 상실 수익이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아예 안 줄 거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관행적 배상 책임에서 모두 부상에다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관행적 판단이 제가 이설에다 집어넣는데 일설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설이 있어서 그렇게 좀 바꿉니다. 수험생들한테는 이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거죠. 저희 실무하면서는 지금 뭐 양쪽에다 다 주장하기도 하는데 일본으로 좀 변경하겠습니다. 그게 수험생한테 좀 편할 것 같고 안전적일 것 같아서요. 예. 자, 특수건물에 대해서 피용액 특수건물을 이걸로 한번 보시죠. 자, 치료 중 사망했다 그러면 일단은 치료 중 사망이 3천만 원 한도하고 1.5 한도하고 합쳐서 1.8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비가 지금 1,000만 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3천만 원 한 장 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들어서 상실 수익은 이렇게 두 개 병합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산해서 병합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합산해 가지고 합산 한도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자배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주의해 주시고요. 자, 소득은 300만 원이라는 거죠. 자, 300만 원이에요. 자, 생계비 공제 안 해요. 3분의 2 안 해요. 그러니까 제껴버리고. 그 다음에 취업 가능 월수가 뭐냐면요. 70이고, 호프만계수는 60인데, 60을 거해다는 거고, 70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2.1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례비는 얼마예요? 자,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나누기 30 하면 평균 임금이 10일이니까, 이게 100일치니까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2억 1,000, 그 다음에 치료비 1,000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2억 3천인데 이거를 1억 8천 범위 내에서 준다는 거죠. 그래서 특수건물에 대해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가 이제 사망은 문제가 없었죠. 치료 중 사망도 문제가 없죠. 한도를 이렇게 더해버리니까. 자, 그래서 설명했어서 치료비, 장례비. 그래서 2억 2천이 아니고 1,000이니까 2억 3천이네요. 2억 3천을 1억 8천이기 때문에 1억 8천을 준다는 거죠. 근데 영배체계 할 때는 자, 2억 3천에다가 과실 비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100-30 해주면 손배금이 얼마냐면 1억 5,600이란 말이에요. 400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1억 8천을 지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영배책에서는 지급할 게 없다. 혹시 말이죠. 자, 2억 3천에서 1억 8천을 빼면은 5천이잖아요. 이거에 100-30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틀려요. 그냥 원래의 손배금 산정을 한 거에서 우리가 뭘 뺀다는 거죠? 특수배책에서 준 금액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여기가 2억 2.3억이죠. 자, 2.3억에서 100 하면은 결국은 1억에 1억 8천 미만이기 때문에 영배책에서 줄 돈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차례 2번 특수건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특수건물을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치료비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부상의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치료기간, 입원기간 동안에 상실 수익이 자, 우리가 300만 원 곱하기 장애 100% 곱하기 우리가 4개월에 대한 거를 그대로 쓰죠. 호프만 개수가 아니라 그대로 써주니까 1,200만 원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2,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상해 등급이 1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1급은 3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부상에다 넣는 게 더 보험회사들의 실무 관행에 부합되는 것 같아서 지금 법령에서는 지금 치료비만 돼 있어서 제가 강의할 때 상실수익을 치료기간의 소득손해를 상실수익을 후유장에다 집어넣어서 강의했는데 일반 배상 책임하고 또 유사하게 하는 거, 법령이 애매모호할 때는 일반 배상 책임하고 똑같이 하는 게 더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다라는 견해를 제가 받아들여서 조금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부상에다 집어넣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5세까지 취업 가능 월수가 40인데 40에 대한 호프만 연계수가 36인데 이걸 곱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떻게 됩니까? 300만 원 곱하기 40개월에서 4개월. 그냥 중간이자 공제를 하지 않는 이거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다 한도를 부상도 한도가 미치고 후유장에도 한도가 미치기 때문에 보험금은 한도가 미칠 때는 똑같은데 만약 한도가 초과됐을 때는 아까 이번 기간 중에 상실수익을 부상에 넣을 거냐 후유장에 넣을 거냐 그죠? 그래서 부상에 넣을 때하고 후유장에 넣을 때하고 한도 차이가 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애매모호하지만 법령은 애매모호하지만은 관행대로 부상에 넣는 게 오히려 수험생한테는 더 안전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견해를 좀 바꿉니다. 자, 재난보험 가입 대상이다. A의 피용인의 과실로 인해서. 자, 재난보험이다라고 하면 항상 뭘 생각합니까? 하자가 없어도 무과실 책임을 진다.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 이 두 개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특수배차가와 다른 것은 뭐냐면 중간자 공제하고 생계비 공제도 다 한다는 거죠. 그대로 다 예상 판결은 똑같이 하는데 하자가 없어도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것과 과실상계를 한다는 점만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그러면 부상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치료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1,000만 원이에요. 자, 1,000만 원. 그 다음에 입원기간이 4개월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4개월에 대한 호프만 개수를 똑같이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은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곱하기 장애 100% 곱하기 4개월이면 2,200이 되겠죠. 근데 과실상계를 안 했으니까, 그죠? 과실상계를 안 하니까 그대로 적용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후유장애는 보니까 65세까지 취업 가능할 수가 50개월인데 50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개수가 44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용해야 되는 거죠. 50개월에 대한 호프만 개수는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애가 20%면 300만 원 곱하기 장애 20% 곱하기 그죠? 44에서 4를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44에서 4를 빼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돈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 중 이건 2,200이고 그 다음에 재난보험이 2급이에요. 그러면 2급이니까 우리가 아까 2급은 넘어갔잖아요. 2,200이니까. 그러니까 재난보험에서 1,500 주는 거고 그 다음에 2,200에서 과실상기를 전역하니까 1,760이에요. 과실 20%니까요. 거기서 1,760에서 1,500을 뺀 보니까 260이 영배책에서 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후유장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후유장애를 보니까, 자, 재난보험에서 보니까요. 자, 과실상계를 안 하잖아요. 재난보험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소득 300만 원에서 곱하기 20% 노동력 상실률 곱하기 44에서 4를 빼는 거죠. 그러면 64, 24, 2,400만 원이 영배책의 재난보험인데 아까 재난보험 보상 한도가 얼마죠? 2,700이었으니까 2,400은 그대로 주겠죠. 근데 우리가 2,400에서 과실상계한 게 1,920인데 1,920보다는 더 많은 돈이 재난보험 나갔으니까 영배책에서는 보상할 금액이 없다. 이렇게 산정하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재난보험은 하자가 없어 책임을 진다. 과실상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간자 공제를 적용하고 생계비 공제도 적용한다. 자, 요 특징을 빨리 우리 꼭 공부를 해주고 시험장에 가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A의 과실이 40%이다. B의 과실이 60%이다. 그러니까 지금 A하고 B가 지금 가해자인데 그로 인해서 C가 다쳤는데 C의 과실은 30%다는 거죠. 그러면은 30% 과실 상계한 금액을 4대 6으로 나누면 되겠죠. 과실 비율에 따라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보상 한도는 우리가 보겠습니다. 재난보험이나 다중영업소나 특수배책이나 다 자배법을 사용하니까 보상 한도가 3천만 원, 1급일 경우는 3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7급일 때는 6천만 원이고 6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재난보험은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다중영업소는 과실상계를 한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손해액을 구별해 봤더니요. 자, 보겠습니다. 부상에 과실상계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냐? 2,800만 원이라는 거죠. 자, 2,800만 원이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과실상계한 금액은 얼마냐 그랬더니 우리가 1960이에요. 그러면은 자, 재난보험은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주고 다중영업소는 과실상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1960을 6대 4로 나누고 1960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실상계를 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돈이잖아요. 이거는 A만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새로운 형태의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는 과실상계를 지금 H보험이죠.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K보험은 과실상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6대 4로 나눈 건 이거를 6대 4로 나누고 그 다음에 2,800에서 1,690을 뺀 나머지 금액은 누가 부담한다? 재난보험에서 부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6대 4로 나눈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1960을 6대 4로 나눈 금액이 이 금액이고 그 다음에 2,800에서 1,960을 초과하는 금액 이거는 재난보험에서 다 부담한다는 거죠. 자, 후유장애 한번 볼까요? 후유장애가 4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 4천만 원의 과실상계한 금액이 2,880이란 말이죠. 자, 2,880에 대해서 60대 40으로 나눠서 이렇게 분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실상계하지 않은 금액과 즉 4천만 원하고 2,880은 나머지 1,200만 원이죠. 이거는 재난보험에서만 부담해 주는 돈이죠. 그래서 과실상계한 금액으로 분담하고 재난보험에서 1,200만 원을 더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피해자는 지금 4천만 원을 다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보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보험 한도 내에서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 보험하고 과실상계를 한 보험하고 두 개 분담을 해야 될 때는 과실상계한 금액 갖고 분담을 한 다음에 과실상계하지 않은 금액 있잖아요. 과실상계하지 않은 금액은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재난보험에서 보상해 주면 됩니다. 자, 징벌적 배상액이 우리나라에서는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데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면서 징벌적 배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징벌적 배상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의성 여부, 그 다음에 해당 제조 경험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의 정도, 자, 손해의 정도, 그 다음에 제조물 공급으로 인해 제조업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죠. 자, 그러면 경제적 이익, 그 다음에 반대 입장에서는 손해의 정도이죠. 자, 해당 결함으로 해서 제조업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의 정도, 형사처벌의 정도. 이게 지금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위법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죠. 고의 정도. 자, 위법성을 얼마나 할까? 위법성 판단이죠. 그 다음에 제조 공급이 지속된 기간과 규모, 지속된 기간과 규모, 뭐 경제적 이익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산 상태, 그 다음에 제조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노력한 정도. 자, 이 세 개, 그 다음에 손해의 정도,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재산 능력, 지속 기간, 규모, 경제적 이익, 반대는 손해, 형사처벌의 정도, 고의 정도, 노력의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